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요즘 미국장이나 우리장이나 참 전기 전자업종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 사람들이니만큼 오늘 이쪽 관련 인더스트리 소식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포브스지 보시죠.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미디어 이벤트가 하루 남았는데 여기서 페이스북 폰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외신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대신에 페이스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한 깜짝 이벤트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프 서치라는 한 단계 진보된 검색 기능이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좀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까지는 이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찾고 뭐 친구를 맺고 하는 이런 툴이 아는 사람 페이스북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메일 혹은 이름을 입력해서 막 예를 들어서 김희욱을 치면 거기에 막 수십 명의 동명이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일일이 찾아서 검색하는 그런 방식 뿐이었는데 이 그래프 서치는 보시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찾을 때 직장명, 거주지 혹은 뭐 취미나 관심사 이런 조건만으로도 수많은 사용자를 검색하고 또 친구를 맺을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인지도 면에서나 사용자 수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도전의 한 방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제목에 보시는 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이 같은 이 컨센서스가 주가에도 오늘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구글을 왜 따라잡으려고 하느냐, 바로 광고 수입 때문인데요. 구글은 잘 아시는 대로 맞춤형 광고로 유명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 많지만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성형외과 광고서부터 해서 뭐 쇼핑몰까지 광고가 동서남북에 막 배치되지만은 이거는 거의 콜드마켓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띄우는 그냥 그런 식의 광고죠. 근데 구글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엄청난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용량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접속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용자 IP 주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글에 접속하면은 자주 검색하는 사이트, 뭐 쇼핑몰, 관심사, 그리고 요즘은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지역과 심지어는 어디를 주로 다니고 이런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를 띄우는 애드워즈 시스템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광고를 갖다가 꽂아주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느냐, 이 히트 레이셔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암시장에서요, 제 이름 김희욱, 그리고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이렇게 돼 있는 이 한 세트 정보가 뭐 건당 한 50원에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구글의 이 정보는 아마도 뭐 이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만큼 광고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바로 이런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고요. 온라인 구글 구인 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은 오늘 이 페이스북에서 그래프 서치 발표하자마자 장중에 급락을 했지만 다시 주가는 다행히 회복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미국의 소매 판매 결과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네요. LA 타임즈 보시겠습니다. 동부에서 뉴욕이라면 서부에서는 LA가 소비의 중심지죠. 제목을 보면 좀 저렴하다고 느낌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제목을 얼핏 보면은 좀 콩글리시 같기도 합니다. What Fiscal Cliff라는 것은 재정절벽은 뭔 재정절벽이냐, 그래도 살 사람 다 샀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에는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뭐 언어라는 게 이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서가 비슷하면 이렇게 표현도 동조가 되는 거죠. 좀 다른 예로 뭐 좀 비속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요즘 젊은 친구들 강조할 때 앞에 뭐 개자를 붙여서 피곤한 것도 개피곤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서도 완전 피곤해 이럴 때 dog tired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어쨌든 제목이 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당시 재정절벽 미해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넘어선 금액으로 4,157억 달러, 전월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항목별로 보니까는 이제 연식 바뀌기 전에 12월에 막 할인 행사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다음에 자녀들한테 의류 같은 거 옷 많이 선물하니까 의류나 이런 어페럴, 액세서리, 가구, 그리고 주로 레스토랑 매출이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강세를 나타냈다고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하죠. 근데 여기다가 더 좋은 보너스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정절벽과 뭐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최대한 재고량은 딱 줄이고 그야말로 팔릴 만큼만 생산량을 이렇게 딱 눌러놓다 보니까 들으신 대로 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하락을 한 아주 금상첨화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페이스북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마지막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임지 보시죠. 표현이나 좀 단어가 많이 어려워서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또 있네요. 지난 태풍 샌디 피해 복구 지역 지원을 위한 우리말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일단 가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가능하다, 지원하자 이렇게 표결이 통과됐고요. 오늘 미국의 이 새 하원은 지원 규모를 놓고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재정절벽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판승으로 패한 공화당이 이번에도 역시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은 좀 실력 행사를 하고 나올지, 또 다가올 이 미 부채 한도 상향 전에 몸풀기 스파링 정도로 이번 건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보니까 당연한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뉴저지 지역의 지원 예산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원 예결위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려고 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지금 미국 부채 한도도 막 이미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지원 금액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군요. 그럼 과연 이번에는 공화당이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런지도 정치적으로는 관심사지만은요. 한겨울에 진짜 수재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공화당의 부담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